안녕하세요. DJ 키노입니다.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날이에요. 월가가 13일에 금요일답게 피바다를 이뤘거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식. 미국 증시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 말 유가 폭등에 짓눌려서 3주 연속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6% 빠지며 5,672포인트로 올해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고요. 나스닥은 0.9% 하락, 다우존스는 0.3% 밀렸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더 심각한데 다우가 2%, S&P가 1.6%, 나스닥이 1.3% 하락했어요. 3주 연속 하락이라는 건 시장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에 눌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시장 공포탐욕지수도 20일까지 내려와서 극단적 공포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어제 시장을 지배한 핵심 이슈, 유가 얘기를 해야겠죠. 브렌트유가 이틀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브렌트 103달러, WTI 98달러,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브렌트가 67달러였거든요. 불과 2주 만에 50% 이상 폭등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트래픽이 사실상 멈춰버렸고 이란 전쟁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공급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역사상 최대의 공급 차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전략 비축유 사업 배럴 방출을 발표했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러시아 해상 석유 구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400만 배럴을 풀어도 해결 안 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경제 지표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의 1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죠. 헤드라인 PCE는 전년 대비 2.8%로 시장 예상 2.9%보다 소폭 낮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근원 PCE, 그러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는 3.1%로 여전히 높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인데 이건 12월과 같은 수준이에요. 물가가 잡힐 기미가 없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4분기 GDP 수정치입니다. 기존에 1.4%로 발표됐던 게 0.7%로 반토막이 났어요.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여기에 유가 폭등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채권과 외환 시장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29%까지 올라서 2월 4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0.7% 상승한 100.44로 안전자산 쏠림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보통 위기 때 같이 뛰는 금과 은이 오히려 빠졌어요. 금은 2% 하락해서 온스당 5,030달러, 은은 무려 5.5% 급락해서 80달러 근처, 금이 전쟁 프리미엄으로 5,000달러를 넘긴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 종목 이야기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7거인이 어제 전원 하락했는데 메타 플랫폼스가 4% 가까이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어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새로운 AI 모델 출시를 성능 문제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AI 모멘텀에 의존하던 빅테크의 찬물을 끼얹은 셈이죠. 어도비는 18년간 CEO를 역임한 샨타누 나라yen의 퇴임 소식에 7% 급락했고 얼타뷰티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14% 폭락해서 S&P 500 최대 낙폭 종목이 됐습니다. 반면 비료 관련주인 모자이크, CF 인더스트리즈, 뉴트리에는 이달 들어 크게 올랐다가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비료 공급망의 차질을 빚으면서 수혜를 본 종목들이에요.
여섯 번째, 한국 증시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1.72% 급락해서 5,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3% 이상 빠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바닥에서 반등해서 0.4% 상승, 1152포인트에 마감했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인데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고유가의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크립토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1,2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전통 증시가 피바다인 와중에 크립토는 오히려 반등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2,100달러를 넘겼고 XRP는 1.40달러 근처,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란 전쟁 동안 디지털 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크립토 공포탑 욕지수가 15로 극단적 공포 영역이고 어제 18에서 3포인트나 더 떨어졌습니다. 전쟁과 유가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언제든 또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XRP ETF 관련해서는 현재 12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기관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 이란 전쟁 최신 상황입니다. 전쟁의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은 계속되고 있고 이란은 중동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맞대응하고 있어요.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전쟁 첫 6일간 비용이 113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건 군사 증강 비용은 빠진 숫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핵심 리스크인데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해협 정상화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도 급격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로이터 보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음 주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단연 FOMC 회의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핵심이에요.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사실상 접었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서 연준이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니 올리기도 어렵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의 추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 미중 파리 회담 결과 이 세 가지가 다음 주 시장을 결정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말 에너지 쇼크가 글로벌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 GDP 반토막, 인플레이션 재점화, 주요 지수 3주 연속 하락, 공포지수가 10대까지 내려온 건 투자자들이 진짜 패닉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극단적 공포 국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바닥 시그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단순 기준은 어렵지만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전략이 유효할 겁니다. 마시고 두 번째는 그냥 목이 말라서 이력서 32번째 고쳐 쓴 밤 자소서 속 나는 왜 그리 멋진데 현실에 나는 여기 앉아 어묵 국물에 손 녹이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한 잔만 더